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성룡리의 매산입니다. 오늘이 벌써 2024년 1월 6일 소환이네요. 옛날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고요. 그만큼 소환 추위가 대단했다는 얘기인데요. 올해는 소환 추위가 영상의 온도입니다. 아무튼 날씨가 따뜻해서 좋긴 한데요. 추울 땐 추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는 24년 청룡의 해입니다. 용이 5개가 있는데요. 첫째 갑진이 있고, 두 번째로 병진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무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진이 있고요. 다섯 번째로 임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제 갑진 청룡이죠. 이 용 5마리 중에서도 갑진용이 제일 소리가 요란하고 천둥, 번개, 바람, 비바람을 몰고 오고 이런 그 용의 5마리 중에서도 제일 좀 유별나다고 할까요? 좀 소리가 큰 그런 용의 해가 갑진 청룡의 해입니다. 이 용이 물을 만나서 승천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태평선대가 되고요. 용이 승천을 하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이무기가 되죠. 이무기가 뭡니까? 심술꾸러기 이무기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닥치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지라고 그러죠. 우리 명리학에서는 12가지의 동물을 표현하는데요. 그 중에서 용이라는 짐승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건 상상의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인데 12가지 짐승 중에서 제일 좋은 장점만 골라가지고 이 용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용의 풍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용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의 코가 이렇게 돼지코처럼 싹둑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용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짐승이 돼지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12가지 좋은 점을 다 조합을 해서 자기를 만들었는데 이 코가 잘려지는 바람에 인물을 버렸다는 거죠. 풍채는 좋은데 인물이 돼지 코를 닮아가서 인물을 버렸다. 그래가지고 용이 돼지를 제일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뭔가 청춘 남녀들의 궁합을 볼 때도 용띠하고 돼지띠하고는 원진 사이라 그래가지고 좋지 않게 생각하죠.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원진 관계다. 돼지띠하고 용띠 친해는 원진 관계다 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들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를 명리학에서 사주팔자를 이렇게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용과 돼지하고 사이는 안 좋은 사이다. 원진 관계의 사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죠. 이 용해는 다른 짐승하고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리가 납니다. 첫째, 다른 짐승들보다 2가지의 특색이 있는데 첫 번째가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용이 빗바람을 몰고 오고 천둥 번개를 몰고 오고 각종 조화를 부리다 보니까 소리가 나죠. 이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비유해 보면 그냥 우리가 삶을 이렇게 조용하게 순탄하게 가는 게 있는가 하면 그냥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삶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풍파가 많은 그런 우리 삶을 또 경험해 보신 분도 있죠. 그런데 이 소리가 난다는 게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용의 해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특색 중에서 또 하나는 뭔가 흑백이 갈라진다. 도 아니면 뭐라 그러죠? 예, 좋든지 나쁘든지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게 두리뭉실 가는 건 없습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이게 딱 구별돼서 정해지는 특색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리가 있다. 이 소리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아무튼 이 소리는 용해의 특색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있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일은 없다. 흑이든 백이든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갈라지는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것이 용해의 이제 두 번째 특색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청룡이 하늘을 잘 비구름을 만나서 성천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이제 기운이 왔다 그러고 이렇게 소리가 있고 번잡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성천하지 못하게 되면 욕심쟁이 또는 인간 사회의 이무기로서 해코지하는 그런 해가 되죠. 그러니까 개인의 명도 소리가 있고 구군도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의 결론이 기운으로 나타나는 소리냐 아니면 흉운으로 이무기로 나타나는 흉운이냐 이런 것이 올해 이제 특색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구군을 봐서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들 내년에 4월 10일 이제 총선을 하죠. 첫 번째로는 뭔가 돼야 됩니까? 공천을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공천 받았으면 당선이 돼야 되겠죠.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각자 명에 정해져 있는 대로 다 가는 것 뿐입니다. 공천 받는 것도 또 공천 받아서 당선되거나 낙선되는 것도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명리학을 공부했다는 분들이 그냥 민심을 현혹시키는 쪽으로 이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 명의 운에 벌써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공천받는 것도 또 공천받아서 당선되고 낙선되는 것도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명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첫 번째 나를 알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낙선이 되고 내가 공천받지 못할 거라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공천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내가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당선받기 위해서 그 돈과 또는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근데 이제 혹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매진을 하죠. 결과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나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힘들고 피곤한 그런 세월이 지나가는 거죠. 아무튼 국운도 마찬가지고 또 개인의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진년 한 해 어떤 분은 소리가 요란하게 났는데 그 소리의 뒷것이 아주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이무기가 돼서 나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운으로 오든 나쁜 운으로 오든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선이 됐던 또 기운이 아닌 흉운이 왔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게을렀거나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내 무능 때문에 당선이 안 되고 또 기운이 아닌 흉운이 온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수순대로 갔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좋지 않은 흉운이 왔다면 또 내년에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년의 운도
또 좋지 않다. 그럼 후년을 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왜? 내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밤낮 얘기합니다. 정해져 있는 운대로. 명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명과 운은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혹자는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면 명과 운이 정해져서 바꿀 수도 없다면 뭐 그렇게 애쓰고 뭐 노력할 필요 뭐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잘 못 생각하고 계시고 오해를 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운이 좋다 그래도 과수나무 밑에서 누워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제가 밤낮 얘기합니다만 학생의 직업은 뭡니까? 학생의 직업은 공부하는 게 직업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인간의 직업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직업은 삶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직업입니다. 직업엔 충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운이 좋고 나쁜 거는 신의 뜻이라든지 뭐 보이지 않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나의 소관은 열심히 노력한 거야.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처해진 입장에서 내 최선의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삶의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내 삶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충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건 내가 할 소임이고, 그 다음에 결과물은 그것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농사를 하나 짓더라도 농부가 열심히 씨 뿌리고 가꾸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해 보지만 그렇게 되는 해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추수를 기대해 봤지만 추수할 때 태풍이나 비바람이 와가지고 싹쓸이 해버린다면 수확이 있나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미리 알고 아이고 올 가을에 수확할 게 없는데 뭐 농사도 질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농부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네. 추수를 하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건 신의 뜻이니까 내 소관이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하고자 계획을 많이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10년 소에 너무 이렇게 얘기가 길었습니다. 오늘 뭡니까 소환이고 제가 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는 달력이 나올 적에 제일 꼭기다가 단기를 썼어요. 단기 몇 년, 그 밑에다가 서기 몇 년 이렇게 썼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단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쓰지도 않으니까요. 단기는 서기는 서양에서부터 문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서기를 쓰기 시작한 거고, 단기는 우리 뭡니까? 단군 할아버지를 때부터 내려오는 그 연도가 단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달리기는 단기가 위에 4천 몇 년 이렇게 쭉 쓰고 그 밑에다가 가로 열고 서기라고 썼는데 요즘은 단기라는 연도를 보기 힘들죠. 어쩌다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단기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는 우리 단군 할아버지, 우리 조상의 뿌리부터 내려오는 그 연도가 단기입니다. 이걸 연도를 계산하는 방식은 또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서기에다가 2333을 플러스 시키면 그게 단기의 단군 할아버지 내려오는 뿌리의 해입니다. 단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024년이지 않습니까? 2024년에다가 2333을 플러스 시키면 그게 단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가끔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이런 얘기가, 선생님 그 사주를 볼 때 우리 명리학에서
사실을 볼 때 단기로 봅니까? 서기로 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명리학은 서기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양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음력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뭘로 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주팔자 명리학은 음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양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뭐로 보느냐? 절기학입니다. 절기를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오늘이 2024년 1월 6일인데 이 시간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아기의 띠는 무슨 띠인가요? 그러면 올해 갑진년 청룡의 해니까 용띠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겠지만, 사실은 우리 명리학에서는 용띠가 아닙니다. 아직 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묘년 토끼띠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청룡의 해에 용띠를 가지려면 언제 태어나는지 해는 절기로 보니까 입춘이 돼야 되거든요. 2024년 양력으로 따지면 2월 4일이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2월 3일날 아기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기는 용띠가 아니고 신한해의 토끼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우리 명리학은 음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양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절기학으로 본다. 그렇지. 오늘은 이제 수안이니까 보름 있다가 이제 대안이 돌아옵니다. 또 그 대안에서 또 보름 있다가 그 다음에 입춘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절기학이 그때부터 우리가 음력 이제 봄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시사철일 때 인월, 그다음에 이육, 묘월, 진월, 그래서 인묘지 이렇게 해서 1, 2, 3 하는데 입춘을 1월 달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춘이 양력으로는 지금 따지면 2월 4일 날. 근데 엄격히 따지면 2월 4일 날 아침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용띠가 아닙니다. 뭡니까 토끼띠가 용띠가 아닙니다. 예. 지난해에 토끼띠로 보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따지자면 2024년 2월 4일 하고도 17시 27분, 다시 말하면 오후죠. 오후 5시 넘어가서 태어나야 분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분까지 봐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용띠라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시간 분까지는 안 따지고 날짜로만 가지고 2024년 2월 4일 날 이후에 태어나면 용띠다. 그때부터 이제 입춘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입춘적인 정확하게는 2023년 24년 2월 4일 17지죠. 17지 27분인가 그렇게 됩니다. 이 이후에 태어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용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해, 청룡해는 바람도 끌고 비도 끌고 조화를 많이 부리는 해입니다. 개인도 또 국가운도 모든 게 소용돌이 속에서 결과는 용이 승천하는 운이 될지 이무기의 흉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면이 되더라도 중심을 잡고 또 지혜를 잘 활용해서 좋은 여러분들의 행운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